안녕하세요. 얼쏘리가락 목서윤입니다. 최근 우리 역사 가운데 가야국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가야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가야금 아닐까 싶은데요. 끝내 가야는 멸망했지만 가야의 음악은 신라의 궁중음악으로 채택되어 우리 곁에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거슬러 오늘날까지 가장 사랑받는 악기 중 하나가 바로 가야금인데, 가야금의 현의 떨림, 그리고 그 떨림을 만들어내는 여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얼쏘리가락에서는 가야금 소리에 가슴 떨리는 그 경험을 선사하려고 합니다. 가야금 예인 이혜랑 씨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무대는 산조로 열어봅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무대로 가야금 산조를 들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가야금 산조 중에서도 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들려주셨는데,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가야금 인생에서 가장 먼저 배운 곡이라서요. 아, 그렇군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연주했습니다. 네,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벌써부터 가야금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가야금에도 연주 분야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연주자마다 뭐 자신이 자신 있고 또 집중하는 게 있다는 건데, 네. 그럼 이해랑 씨는 어떤 부분에 좀 자신이 있으신가요?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그 장르를 떠나서 한 줄만 띵 이렇게 울려도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악기라서요. 네네. 사실 뭐 정악, 산조, 창작곡 다 아름다운 장르입니다. 네. 그런데 특히나 저는 산조를 즐겨서 연주하고 사랑합니다. 예, 그 이유는 뭐죠? 산조를 연주를 하다 보면 혹시 목이 메어서 울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예,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무슨 연주인지 모르겠지만 네. 연주를 딱 하는 순간 그 목이 메어서 운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악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감정을 끌어내는 게 산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예, 그 가야금 산조 중에서도 이제 명인의 스타일을 따서 뭐뭐뭐류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평생 동안 한두 가지 류에 집중하기도 벅찰 때가 있는데, 그렇죠. 이해랑 씨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네. 2008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10년 전인데, 네. 그때 앨범을 하나 내셨죠. 예. 거기에 무려 4개의 류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가는 길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각각 곡마다의 그 특성과 또 조법, 또 주법, 탐법 또는 조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조들의 그 특징은 다르지만 네. 음악이 가는 길은 같구나. 다양한 류파를 연주하면서 깨달은 공부입니다. 아, 예. 가는 길이 비슷하다고는 하셨지만 네.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여러 가지 류를 습득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나는 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는 솔직히 느낍니다. 네네. 어머니께서 전주에서 또 후학들을 양성하셨던 옥계 변영수 교수님이신데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교 음악이 가야금이었으니까요. 네. 이 생활 음악 자체가 가야금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일까요? 이미 20대 때 네. 젊은 명인이라는 호칭을 얻으셨어요. 네. 보니까 26살이라는 나이에 네.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예. 근데 가야금에 굉장히 몰입을 해서 가야금 그 오동나무 판 위에 연주를 이렇게 하는데 제 눈이 그 나무 판 위에 휩쓸려서 타임머신처럼 굉장히 몰입했었구나. 그 기억을 떠올리면 네. 굉장히 웃음도 나오고 네네.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때 그만큼 몰입했다는 걸 본인이 느꼈다는 건 네. 좀 이번에 뭔가 수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감도 오셨나요? 평생 연주했던 산조 중에서 가장 멋진 연주를 하고 싶다 이런 포부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 마지막 속주 부분을 이렇게 막 힘을 연주를 하는데 그냥 제 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주를 하면서 혼자 쉬고 이렇게 추임새가 나와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기뻤어요. 콩쿨 때는 굉장히 떨리고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연주를 그 자화자찬의 개념으로 얼씨구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그 연주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저에겐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연주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단계에 좀 도달했다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되려 도움이 네. 됐나 보네요. 연주를 잘해야지 해서 그런 네. 욕심에 찬 마음이 아니라 최고의 연주를 하고 싶은데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연주의 실력도 뛰어나고
또 미모도 워낙 출중하시다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연주자의 길을 택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혜랑 씨는 다른 길을 택하셨어요. 여기에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야금을 들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특강을 다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렇게 국악과가 없는 학교에 가야금에 대한 특강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특강을 가서 만나는 학생들은 처음에는 가방을 메고 출석만 부르고 나가려고 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예. 2시간 수업을 마치고 나면 질문의 세대에서 1시간을 훌쩍 더 넘길 정도로 와. 그래서 제가 내가 뛰는 만큼 네. 만나는 이 분들에게라도 우리 가야금의 소중함, 또 이 가야금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 이 젊은 연주자의 숙제가 필요하겠구나. 네. 그래서 굳이 다른 길이라는 표현보다는 영역을 좀 확장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연주도 하고 네. 또 가야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도 또 열심히 하신다는 거죠. 네. 가야금 특강을 하고 네. 프로포즈를 받은 적도 있어요. 정말요? 남학생으로부터. 좀 이야기 더 해주세요. 저보다 나이가 군대를 다녀오셔가지고 오빠였어요. 네.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여학생이 이렇게 우리 문화, 우리 음악에 대해서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네.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정말요. 재미있는 일화죠. 저도 빨리 강의를 준비해 봐야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예랑 씨 스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신데 네. 그럼 황병기 선생님하고는 무언가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 황병기 교수님께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에 출강을 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한 학년마다 한 명씩만 수업을 해주시는데 운 좋게 제가 선생님의 마지막 학기 때 마지막 제자가 되어서 네. 70분짜리 산조가 있어요. 네. 정남이제 황병기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학부 그 커리큘럼에서는 40분을 하고 끝나거든요.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정말 어여삐 여겨주셔서 우리 예랑이는 70분 완주하자 네. 해서 학교 졸업하고서도 선생님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연이 주어졌죠. 네. 따뜻한 분처럼 들리는데 네. 그러면 혹독한 가르침보다는 뭐 응원을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선생님께서는 항상 중용을 지키시는 분 같아요. 네. 너무 막 애써서 챙겨주시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라 이런 느낌도 아니시고 정말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네. 우리 예랑이가 가야금 대중화에 앞장선다면 마이클 잭슨보다 잘할 거다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시기도 하시고 네. 이렇게 정말 한 말씀으로 큰 감동을 주시는 네. 그런 큰 스승님이십니다. 그렇게 한 발짝 뒤에서 조용히 응원을 하는 걸 본인이 느끼다 보면 예. 그게 더 큰 책임감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이 기대해 주시는 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어야 되겠죠. 네. 계속해서 이혜랑 씨의 가야금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야금 연주자 이혜랑 씨. 네. 이혜랑 씨가 옆에 계신 이사랑 씨와 함께 있으면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죠. 네. 가야랑인데 가야랑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는 쌍둥이 가야금 가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연주자 이해랑만 있을 때는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특별한 악기, 우리 국악기가 되는데 네. 또 쌍둥이 동생 저와 함께 만나서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쌍둥이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팀 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가야랑에서 얼굴과 노래는 본인이 맡고 있다고. 아, 그래요? 쌍둥이인데요. 그 부분은 왜 네. 빼놓으셨어요? 농담이었어요. 사실 가야랑이 쌍둥이지만 10명 중에 9명은 다 언니 예랑이 언니한테 더 예쁘다고 해주세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제가 얼굴을 맡고 있다. 네.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분을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데 네. 누가 봐도 쌍둥이일 만큼 정말 많이 닮았고 네. 뭐 몸짓이며 손짓 또 목소리마저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음악 활동까지 같이 하신다고 하면 정말 일석이조지 않을까 싶어요. 더 네. 많이 통하겠죠? 네. 저는 연주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연주가. 네. 일반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연주로 간다면 사랑이는 굉장히 쉬운 편곡을 해요. 네. 빰빰 빰빰 빠빰 모두가 솔직히 즐길 수 말하면 있는? 약간 사랑아. 유치한 스타일. 아니, 약간 좀 유치한 것 같아. 그러면 아니야 언니. 빰빰 빰빰 이게 좋아. 네. 이렇게 좀 더 대중성을 확보해주는 음악으로 저를 이끌어주는 굉장히 촉진제가 되어주고 있죠. 네. 서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네요. 네. 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네. 옆에서 사랑 씨가 정말 흐뭇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보네요. 왜냐하면 가야랑의 무대는 여러분과 함께 즐기는 음악이에요. 신나게 춤을 출 수도 있고 박수를 칠 수도 있고 따라도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하니까요. 네. 착한 남자를 찾아주세요. 수리수리 마수리 상담 부자 아니어도 좋아요. 미달 아니어도 좋아요. 가야금의 또 일반성을 보여드리는 거에 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랑이 언니의 힘이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못했을 텐데 저의 굉장히 무리한 요구죠 사실.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언니가 흔쾌히 그렇게 하면 또 좋은데 그렇게 해도 좋겠다라고 또 제 의견을 또 존중해 주니까 네. 더 재미있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가야랑이 또 전주 MBC 얼쑤오리가락하고도 또 인연이 깊죠? 인연이 깊은 정도가 아니고요. 예. 가야랑이 탄생할 수 있었던 네. 그 시초가 바로 이곳 전주 얼쑤 MBC 어. 어. 얼쑤 우리가락입니다. 오늘은 우리 음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무속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예랑이와 사랑이의 그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또 작곡가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가야랑이 탄생할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가수가 되고 싶다.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쌍둥이 가수가 되자.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얼쑤우리가락 MC 덕분에 가야랑이 탄생이 되어서 저희가 16개국에서 30회 이상 정도의 지금 해외 공연을 했거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외에서까지도 널리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때 저희 프로필에 항상 전주 MBC 얼쑤우리가락 MC가 들어가요. 가장 첫 번째 줄일 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저희 고향이자 또 친정이죠. 네. 그래요. 선배님들이시네요. 네. 근데 국악하는 분들 가운데 사실 팬클럽이 있는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워낙 뭐 아름다우시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팬클럽이 있더라고요. 저희 팬클럽은 정말 크게 자랑하고 싶은 네. 팬클럽이에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했어요. 네. 그래서 팬이에요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더 겸연적으로 했는데 네. 이제는 팬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가족이란 뜻이구나.
저희가 무대 위에서 막 울은 적도 있어요. 팬들 때문에. 팬들 때문에 네. 감동을 받아가지고 많은 팬분들이 생겨나서 네. 각 전국 각 지역마다 가야랑이 공연을 온다, 뭐 플랜카드나 방송을 통해 홍보가 되면 정말 전국 어디든 다들 달려오셔서 으쌰으쌰 플랜카드 붙여서 막 응원도 해주시고요. 네. 또 직접 가야금을 다 배우시기도 하시고요. 예. 가야랑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네. 예, 오늘 가야랑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야랑이 추구하는 뭐 국악 그리고 가야금의 대중화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조금 더 알 수 있게 됐는데요. 네. 떨림 그리고 끌림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가야금 연주자 이혜랑 씨와는 참 잘 어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가야금 현의 떨림에 자신의 가슴이 떨리게 되고 또 온 생이 끌리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끌어당기고 싶었던 거겠죠. 지금처럼 가야금의 대중화에 앞장선다면 이 가야금이 그저 오랜 전통악기가 아닌 조금은 더 젊은 대중악기가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곡은 얼쏘리가락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편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곡 들으면서 이혜랑 씨 그리고 이사랑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 국악 관현악단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국악 수업을 좀 더 심도 깊게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국악기 소리를 하나로 맞춰가며 문화적 동질성을 얻게 하려는 의미도 있겠죠. 오늘 얼쑤우리 가락 소리야 놀자에서 만나볼 어린이들은 대전 둔천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국악 관현악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풍류사랑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정읍시립국악단의 보름 상설 공연 달아 높이곰 도다샤가 8월 6일 정읍사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고군산군도 선상 공연 물빛 청춘무대에서 뱃노래가 공연됩니다. 8월 10일 새만금 유람선 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공연 이수자견이 진행 중입니다. 판소리와 무용의 새로운 만남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는 한여름밤의 소리 여행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악을 대부분 공연 무대에서나 접할 수 있는 데에는 음반이 부족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오늘 얼쏘리 가락에서 만나본 가야금 예인 이혜랑 씨도 이야기했듯이 음반 제작 시설이 대부분 서양 음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음악의 다양한 농현과 깊이, 그 여운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야 국악에 제대로 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국악을 접하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음악을 제대로 표현하고 담아줄 기술도 함께 연구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쏘리 가락은 다음 이 시간에도 빛나는 국악 예인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시집 가는 날, 봉창이 해물 칼국수 서신점, 군산 A웨딩 앤 뷔페에서 상품을 드립니다.